안녕하세요. 민사원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해안에서 정비사업에 관련된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그게 뭐지?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하면 하실 거예요.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정비사업이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최근 서울시에서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 대통령 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재개발, 재건축을 시작한다. 여러 가지 반응이 엇갈리죠. 집값이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나 이러다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내 집은 제대로 평가를 받는 건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개발, 재건축은 워낙 복잡한 사업이고 사업 기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속속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보통 그 구역에 집 아니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조합이 추진을 하게 되죠. 오래된 아파트 단지나 갈색 벽돌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단지를 지나다 보면은 경축, 땡땡 재건축 조합 설립 아니면은 땡땡 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같은 플랜카드들 쉽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조합은 조합원만 해도 몇백 명이고 그 몇백 명이 다 함께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행부를 뽑아서 실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맡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이기는 한데 내가 집행부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에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속속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규율하고 있는데요. 줄여서 도시정비법, 도정법이라고 줄임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원이 조합에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서류, 정보,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을 하면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서 정보, 자료, 서류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개 대상으로 도시정비법이 정한 서류를 살펴보면 조합 의사록, 회의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같은 서류들부터 시작해서 거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 정보를 그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이거는 조합원의 알 권리를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닐까? 이게 왜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보공개 청구를 놓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아주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개하라고 규정한 정보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이 관련 자료 부분 때문이에요.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한 표현이어서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관련 자료라고 해놓고 내놓으라고 하는 거 다 내놓으라는 셈 아니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그 정보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법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조합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또 도시정비법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합 임원을 할 수 없다고도 규정을 했죠. 조합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수행하는 것이어서 조합장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아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 조합장에서 소위 잘린다고 하죠. 해임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정보공개 청구는 단순히 정보를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조합장이 교체되는 시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조합장이 공석이 돼서 우리 동네 재개발 재건축이 멈춰버리는 사태까지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저한테도 이러저런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그대로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자면 끝이 없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 특히 정보공개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도시정비법에서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 청구를 받으면 공개를 해라.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이미 살펴봤지만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하라 라는 규정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하는 사람은 어떤 정보를 공개하라 라고 요구하면서 내가 열람을 하러 가겠다. 복사본을 나한테 달라. 아니면 전자파일의 형태로 달라. 또는 이메일로 보내달라. 우편으로 보내달라. 팩스로 보내달라. 라고 다양한 공개 방법을 특정해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은 그렇게 특정된 방법대로 청구에 응해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도시정비법은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라고까지는 규정하지 않았죠. 만약에 수많은 서류뭉치에 대해서 이메일로 주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그 서류뭉치를 전자문서화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스캔을 하는 수고를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관련된 사건에서 2018년에 이렇게 판결한 적이 있어요. 개별 조합에서 열람 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 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은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당했다고 다투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이 사람은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뿐 조합의 사무실 같은 곳으로 정보가 공개된 자료를 받으러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합은 우리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받으러 안 와서 안 준 것뿐이다 라고 다퉜던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은 조합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정보공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죠. 사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도시정비법에는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공개를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이라고 공개 방법도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못 박아놨죠. 대법원은 이런 공공기관에 관련된 사건에서는 아예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 청구 중 정보공개 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 처분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한 공개 방법하고 다른 방법으로 공개한 것도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본 것이죠. 앞서 살핀 두 가지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은 공개 방법에 대해서 조합이 사전에 우리는 어떻게 공개하겠다라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공개를 청구한 사람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그 청구한 사람이 이메일로 주세요 라고 했으면 이메일로, 복사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으면 복사해서 우편으로, 청구한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 정보 공개를 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야 조합으로서는 우리가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라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그 법적 분쟁의 결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조합원의 입장에서도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서 청구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의 정보공개 청구 중 공개 방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올해 초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 계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